여기서 더 욕심을 내면 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이런 것도 상당히 바라시기 때문에 시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입술 성형이 까다롭습니다. 가느다란 볼륨이 있으면서도 예쁘게 뒤집어지고 입꼬리도 살짝 올라간 듯하고, 아랫입술은 안녕하세요. 끝대 성형을 전문적으로 시술하고 있는 최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입술 성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입술이 사실은 수술이나 어떤 시술로 잘 안 되는 부위예요. 입술이 선천적으로 조금씩 모양이나 움직임이 굉장히 못하신 분들은 이 필러 성형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필러 외에 입술 자체 조직을 탄탄하게 콜라겐을 증가시켜서 필러와 함께 입술 모양을 개선시키는 비수술적인 뿌띠 성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입술 모양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게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우리 아시아 여성은 윗입술은 양옆으로 좀 흘러나가는 걸 선호하는데, 아랫입술은 흘러가는 것보다는 이 가운데 쪽에 이 앵두가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앵두 같은 볼륨이 있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아랫입술 쪽은 볼륨이 좀 중요하고요, 윗입술은 뒤집어지면서 양옆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모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걸 이상적으로 보죠. 여기서 더 욕심을 내면 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이런 것도 상당히 바라시기 때문에 시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입술 성형이 까다롭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 윗입술이 가느다란 볼륨이 있으면서도 예쁘게 뒤집어지고 입꼬리도 살짝 올라간 듯하고, 아랫입술은 가운데 쪽에 볼륨이 예쁘게 앵두가 두 개 들어간 이런 두 군데 이렇게 입술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이게 아시아인들한테는 가장 이상적인 입술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타고나기를 입술이 이렇게 가늘 뿐만 아니고 안으로 말린 듯한 이미지의 모양일 때 굉장히,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입술을 갖게 되면 고민이 있으세요. 그래서 필러 성형을 많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필러라는 거는 볼륨을 주니까 좀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윗입술은 무거워지면 오히려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밑으로 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술 필러 성형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되게 윗입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윗입술은 필러 성형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우리 조직의 가장 튼튼한 조직, 섬유 조직인 콜라겐, 그 콜라겐을 변형시키고 증가시키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콜라겐을 변형시키는 시술이 핑거롤이라는 시술입니다. 바늘을 조직에 찔러서 바늘에 특수한 전기를 흘려서 회전을 시키면은 콜라겐의 그 회전 방향에 따라서 감기면서 피부나 입술이 모양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이 양쪽에서 들어가서 윗입술을 위쪽 방향으로 돌리면서 말려있던 게 위로 들어 올려지는 이런 모양이 되니까 윗입술이 아주 예쁜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입꼬리가 좀 올라가는 거 굉장히 선호하시죠, 누구나. 입술에 넣는 필러보다 입자가 더 굵은 필러를 관자하고 광대 주변에 깊숙이 뼈 쪽에 주입을 하면 뼈 위에 있는 근막이 팽팽하게 끌어올리면서 입꼬리 쪽이 딸려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프팅 실을 측두부 쪽에서 고정을 해서 입꼬리 쪽으로 당겨 올리면 실 리프팅과 병합하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톡스를 이용해서 아랫입술 바깥쪽에 이 근육이 있어요. 입꼬리를 당기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근육 쪽에 보톡스를 함으로써 입꼬리가 더 쉽게 올라가게, 보톡스와 병합하는 것도 진료를 보고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입술뿐만 아니라 입꼬리까지 상승돼서 만족을 주게 되는 비수적인 성형을 합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네 번째 말씀드릴 거는 입술이 아니고 의외로 인중이 길어서 고민이시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아래턱 필러도 할 수 있지만은 윗입술의 중앙 부위를 볼륨도 주고 더 강하게 말아 올립니다. 그렇게 말아 올릴 수 있는 시술은 핑거롤이라고 그랬죠. 제가 인중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윗입술의 중앙 부위를 관통해서 위쪽으로 말아 올리면 윗입술이 중앙 부위도 이렇게 말아 올리는 효과가 나와요. 그러면 인중이 짧아지는, 그렇게 작게 보이는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제가 다섯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입술 전체가 이렇게 좁아 보이는, 모여 있는, 옹졸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럴 때는
볼륨만 줘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핑거롤 시술을 통해서 바늘을 가쪽에 꽂아서 위쪽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고 옆쪽으로 회전시키면서 좁고 합죽하고 옹졸해 보이는 이런 입술을 시원스럽게 옆으로 퍼지게 하는 이런 성형을 핑거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6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입술이 이렇게 선천적으로 얇고 말려있고 하시면 이런 분들이 필러를 한번 만져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필러를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필러 시술했을 때 굉장히 유지기간이 짧아서 1년도 안 돼서 6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아랫입술은 너무 지나치게 부푸는 모양이 나오고요. 위에 입술은 양쪽에 이렇게 늘어지게 돼요. 필러가 들어가서 무거워지니까.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저는 먼저 과감하게 다 녹이자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주사로 녹이기 전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게 원래 이 사람의 입술이에요.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 다섯 번째 사진은 이제 핑거롤 시술을 계속 점차적으로 해 나가서 입술이 탄탄해지고 모양이 개선된 예쁘고 자연스러운 입술 필러 모양을 만든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입술 조직이 많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필러가 유과종이 생겨서 유과종 제거는 비너스 레저를 이용해서 레저를 조사해서 필러 입자들을 강제로 흡입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들이 좀 손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콜라겐 구조가 많이 깨져요. 또한 이제 히알라제 주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히알라제 주사가 사람에 따라서는 손상이 되고 회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핑거롤 시술을 통해서 또한 핑거롤 시술만 가지고 좀 부족할 때도 있어요. 핑거롤을 하면서 PRP라고 해서 그 사람의 혈액에서 혈소판, 줄기세포 이런 성분만 모아서 뽑는 게 PRP라는 성분 시술인데 이런 핑거롤 시술하고 PRP 시술을 통해서 조직을 많이 제거시키는 시술도 제가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러로만 되지 않았던 입술 모양의 개선을 이러한 방법으로 많이 향상시키는 비수술적인 뿌띠 성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